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 초보도 한 달 안에 수익 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패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121선 패턴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21선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고요. 두 번째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21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여기서 상한가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선을 아예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일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우리가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는 반대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입니다. 윗꼬리 달린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1선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날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타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배워봤으니까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서 흥구석이라는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흥구석유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한가를 간 것이고요.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등락률에 있어서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패턴 자체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1번 패턴이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한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방금 배웠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121선을 지지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1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손절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삼천당 제약 추후 차트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장대음봉 캔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첫 번째 매물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강력하게 쌓인 매물대가 한눈에 보이죠? 12만원부터 약 23만원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보유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가 갭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물량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한 번에 나오면서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개념을 통해서 시가에 진입을 할 때 많은 비중을 들어가면 안 되고 적당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지금 2번 개념 121선을 지지하고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추가 매수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떨어졌다라고 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1번과 2번 개념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캔들을 봤으니까 다음날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121선을 종가상으로 지지해 줬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래 꼬리가 달린 것을 알 수 있죠. 신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친 부분 분할 매수를 통해서 홀딩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상승 파동을 한번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을 한번 복습해보고 다시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 패턴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강하게 돌파할 때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흥구석유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1번이었죠. 1번일 때는 우리가 종가나 시가 매매 관점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 매물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손절 라인은 121선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흥구석의 타점을 잡아봤을 때 앞에 매물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에는 들어가되 우리가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0, 200, 200, 200 그리고 121선 중요한 라인을 만약에 크게 이탈한다면 여기서 잘라내는 것이고요. 만약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중요한 구간 잘 받쳐주면서 반등한다면 아까 삼천당 제약처럼 상승 일파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121선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단타 초보자분들도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패턴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태용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인데요. 직관적이고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패턴이다 보니까 꼭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세력들이 유통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을 해석하실 때 그냥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해석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롭게 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뜻이고요.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물대는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구간이라는 뜻이고요. 소화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팔지 않고 지금 들고 있다면 수익 구간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상황 속에서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가 이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누릴 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으로는 한국 B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라는 종목 보시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태움과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매물대를 소화한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5일선과 11선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 11선 타점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단기 상승 일파 구간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일선, 11선 눌린 구간이 나온다면 태용도 상승 일파 구간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거래대금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대금이 꾸준히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력들이 유통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사줄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상태에서 5일선, 11선 단기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눌릴 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으로는 한국 BNC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패턴이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전기술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동을 봤을 때 알파벳 N자와 같다고 해서 이 모양을 우리가 상승 N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가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1차 상승 파동 구간,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눌리는 구간, 여기가 B고요. 그 다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을 C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A 구간일 때 확인해야 될 것은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리고 B 구간, 눌리는 구간일 때는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눌리는 구간일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 구간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A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올라갑니다. 알파벳 N자와 같기 때문에 상승 N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때는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였죠. A 구간에서는 거래대금 체크하면 되고요. B 구간일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을 체크하면 되는데 이때는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 구간일 때는 세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장대 양봉, 세 번째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우리가 종가에 바로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매물대라는 건데요. 지금 앞에 차트 보시면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조절할 때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가를 기준으로 5일선, 11일선 단기 이평선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앞에 매물대가 없고 매집봉만 쌓여 있었다면 이때 우리가 공격적인 비중 베팅이 가능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이 아니라 매물대가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 들어가고요. 또 빠질 때 200 들어가고요. 5일선 200. 11선 200 이렇게 기준봉의 종가 라인, 중간 라인, 단기 이평선을 잡고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N파 역시도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보니까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 초보도 한 달 안에 수익 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